안녕하십니까. 탄두부동산 김유성 대표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베트남 인허가, 건축을 할 때 베트남 인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총 몇 개의 인허가들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 인허가 종류는 총 크게 9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1대 500 스케일의 공사계획 상세 승인이라는 거를 받아요. 원래 베트남 정부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할 때 1대 2000 스케일로 전체적인 도시 계획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나면 환경 영향평가, 소방허가, 기본 설계, 3자 검수, 기본 설계 심의, 투자 가능성 연구 보고서 심의, 기술 설계 3자 검수, 기술 설계 심의, 건축 허가,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간소화된 거예요. 한국은 워낙 사건 사고들이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하나씩 터질 때마다 뭐가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심의받는 것도 아마 한 열 몇 개씩 될 거예요. 처음에 1대 500 공사 계획 상세 승인은 각 성 인민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소요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단계는 투자부, 건설부, 그리고 교통부, 전력부 각 부서들의 검토들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승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모든 프로젝트가 다 받는 게 아니라 부지가 5헥타 이상 되는 프로젝트만 이 절차를 한번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단에 있는 프로젝트다 그러면 또 공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1대 500 승인을 공단 자체에서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생략하는 공단도 있고요. 아니면 안 받았으면 따로 받아야 되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EIA, DTM이라고 부르는데 각 성은 자원 환경국에서 진행을 해요. 이것도 보고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딱 하면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투자 사업의 환경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할 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평가하고 환경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사업 환경을 검수해서 모니터링하는 규모나 생산량, 품종에 따라 가지고 한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예 폐수가 없는 시설이다. 그럴 때는 신고 절차로 그냥 진행하면 되고요. 어느 정도의 폐수가 나온다 하면 각 성에서 정식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일정 이상 규모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보내줘야 돼요. 이때 중복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합니다. 베트남은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이 기계가 새 것인지 아닌지 뭐 중고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런 것도 다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방허가인데요. 이 소방허가는 베트남에서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는데 PCCC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방허가라는 거예요. 이 주관 부서는 각 성 소방부인데요. 대략 소요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베트남 소방법에 의해서 방화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화재 및 기타 관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예요. 그리고 투자 사업의 규모와 업종을 확인하고 기본 설계를 검수하고 평가합니다. 이 절차가 가장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해요. 요즘 베트남 인근에서 공장들에서 화재 사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 이 한국에서 그냥 이 결과만 딱 가지고 와서 여기서 써먹으려고 합니다. 무슨 과정이 있었고 이래서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결과만 딱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들어요. 베트남하고 느낌이 안 맞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갑자기 재원 설비가 들어가야 된다. 갑자기 이 제어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무슨 기준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 되는 건데 그냥 백머니라고 하죠. 저희가 뭐 뒷돈 주면은 어느 정도 좀 처리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가 기본 기술 설계 3자 검수입니다. 이거는 베트남에만 있는 약간 특이한 단계인데 설계하는 업체에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제3의 설계 업체에서 도면을 따로 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계획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보증을 해주는 그런 절차인 거죠. 그 다음이 이제 기본 기술 설계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베트남 건설부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가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자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3의 업체에서 맡기는 걸로
해요. 그래서 제3의 업체가 설계는 제대로 했는지, 검수는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허가받기 전에 뭐 전체적인 서류는 제대로 구비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보증을 해줍니다. 이 다음 절차가 이제 투자 타당성 연구 보고서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타당한지 아니면 뭐 적법한 절차로 이 돈을 들고 와서 투자를 하고 계획했는지, 전반적인 사업 규모라든지 그러한 흐름을 검토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 허가 단계입니다. 이 각 성의 건설국 혹은 공단 관리국에서 발행을 해주는데, 허가된 계획이 예상대로 작업을 건축, 보수, 개조 또는 재배치하기 위해서 감독 가능 기관인 투자자에게 발행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 허가를 받은 다음에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만약 어떤 사유 때문에 이 공사를 좀 더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더 늦게 미뤄야 된다면 사유서를 내고 1년을 조금 더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이 규정적으로는 1년 더 미룰 수 있다고 하는데, 돈만 주면은, 백머니로 돈 주면은 4년도 미루고 5년도 미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규정이 이렇게 다 됐다 그러면 이제 모든 지금까지 했었던 서류, 도면들을 취합해서 제출을 하면 거기서 검토해서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야 이제 발행이 돼야 이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진행 상황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이 앞에 3개, 이거 동시에 이제 진행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하나 끝나야 다음 단계, 하나 끝나야 다음 단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규모에 따라서 1급, 2급, 3급 뭐 기타 프로젝트로 나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1급 프로젝트냐 이 2급 이하 프로젝트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1급 프로젝트면 하노이 중앙건설그룹에서 검수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하노이 중앙건설국에서 검수를 받으면 굉장히 검수 절차도 까다롭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프로젝트를 2급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뭐 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세이브 가능한 거죠. 이 분류하는 기준은 생산 품목의 생산량, 이 한개동의 건축 면적이 3m 이상, 구조적인 난이도에 따라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조적인 난이도를 기준으로 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기준을 나누기가 조금 어려워요. 딱 정해서 분류하기 애매하고, 생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조절을 해가지고 2급 프로젝트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쭉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 하면 한 7개월 정도 걸려요. 이건 또 아파트 프로젝트나 대규모 프로젝트는 좀 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스케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뭐 테이블 러닝을 쓴다든지 하면 한 2개월 정도를 줄여서 대부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절차예요. 그리고 인허가 진행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을 볼게요. 이 회사의 라이센스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언더테이블이 필수입니다. 제가 백머니라고 했죠. 네, 이거는 각 단계마다 다 다릅니다. 단계마다 줘야 되는 거고, 그 단계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성향에 따라서,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 백머니도 당연히 달라지고요. 우리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냐, 뭐 그쪽에서 먼저 제시를 하냐, 이거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알고 싶다 그러시면 요 아래 이메일 주소나 카카오톡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전문 상담사하고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